저는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선거 얘기해야 되지만 세상에 이런 당이 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그에 앞서서 의원님 지금 여가위뿐만 아니라 행안위에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지난번에 장제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석했어요. 잠깐 자리를 이석했을 때 당신 말이야 이름 뭐야? 국회 출입 금지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아무 말이 없다. 이거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싶습니다. 의원님 앞서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장 중계 저희 함께 하셨다고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한 시민분께서 윤석열 정부 지난 1년 5개월간 그래도 가장 참 이건 너무하다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2.6 이태원 참사를 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송 참사 꼽으셨어요. 이 오송 참사 현장에 대통령 아직 안 가셨죠? 대통령께서 가셨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네, 안 일단 가셨습니다. 이상민 네. 장관은 탄핵 심판 기각되자마자 이제 네, 거기에 갔죠. 기다렸다는 듯이 현장을 방문했었고 뭐 원희룡 장관 등등 많은 네. 국무위원들이 가긴 했었는데 대통령이 가신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역대급이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거리를 가다가 아이들이 그 거리에서 그냥 골목에서 그런 참사를 당한 거거든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관련해서 지금 그 서울시청 청사 앞에서 여전히 유족들께서 그 조문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두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에서 많이 멀어진 상황이고 벌써 1년이 다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 문제, 오송 참사 문제, 윤석열 정부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좀 지우라고 요청해야 될까요? 좀 힘의 한계도 느끼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들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비 오는 것도 다 내 책임인 것 네. 같고, 비가 안 오는 것도 내 책임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 것도 내 책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책임자와, 그거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네. 라고 생각하는 책임자의 대처 방식이라는 건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차이를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얼마 전에 이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뭐 재난은 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고라는 건 늘 벌어지죠. 근데 다만 그것을 얼마나 잘 수습하고 최대한 그런 사고를 줄여 나가면서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민들이 공동체를 다시 신뢰할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런 이야기들은 쏙 빼놓고 재난은 늘 벌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국민들이 국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어떤 요구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는 거,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그게 좀 정부에서 법 형식상 어렵다라고 하면 네. 그렇게 설명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유가족들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상민 장관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개별 유가족들만 접촉을 시도를 했었지, 유가족 협의회 차원에서 만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참 문제가 있고, 결국에는 그러면 다음번에 또 참사가 발생한다면 그땐 내 차례일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국민들이 다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의원님 진짜 다음번엔 내 차례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 야, 사람 많은데 절대 가지 마라. 뭐 이번에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무슨 불꽃 축제 있었잖아요. 네네. 절대 가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안전한 세상, 안전한 사회 만들자고 저희가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렇게 강조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그리고 뭐 사고야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지라는 정부의 태도, 그것이 결국에는 신뢰의 위기를 낳고 공동체를 서로 불신하게 되는, 이게 제일 심각한 이슈다.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의원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그 지원 유세 가셨어요. 네. 진경훈 후보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오송 참사 얘기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아, 제가 국정감사를 하는 중인데 너무 네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일단 책임 소재를 하나 밝혀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통제단을 소방에서 가동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습니다. 네. 근데 통제단이 가동되고 있었다면 이제 당시 소방에게 법적인 재난안전법상의 책임이 발생하는 거여서 네. 이 부분을 하나 밝혀야 되는 게 있고 예. 또 제가 생각하는 오송 참사를 막을 수 있는 3가지 순간이 있었어요. 아하. 근데 이 3가지 순간에 재난 방지 기능이 국가의 어떤 재난안전 예방이라는 역할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날에 이제 재해 예방 신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쪽이 무너지면 예. 오송 일대가 다 물난리가 난다. 예. 그래서 관련된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고 이제 신고자가 요청을 했는데 이제 당시 충북소방에서 예. 인력이 없다. 구청으로 전화하셔라. 이렇게 이제 아이고야. 답변을 했던 예. 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최초 신고, 그러니까 궁평리의 이장님이 신고했던 그 네네. 신고 당시에 예. 제대로 이제 출동해서 관련된 조치들을 관계기관들이랑 예. 했으면 또 막을 수 있었던. 예. 그러니까 교통만 통제했어도 사실은 막을 수 그러니까요.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8시 37분에 그 궁평 2지하차도에서 신고가 네. 빗발치고 있는 상황에서 47분에 도착을 해서 3명을 구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현장을 이탈합니다. 완전 침수가 된 걸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당시에 블랙박스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하루 이틀 만에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네. 오송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이 너무 많다라는 걸 제가 이번에 국정감사 준비하면서 좀 느꼈고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송 참사 국정조사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때 일단 민주당이 처음에 이제 네. 그 사국조 1특검이었죠. 예, 사국조 1특검. 그 요구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송 참사였는데 네. 오송 참사를 포함해서 그 사국조 1특검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일단 뭐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네, 외압 같은 예. 경우는 이제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긴 했지만 예. 사실 여야 합의를 통해서 더 빨리 하면 더 좋은 건데 네. 그것도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 국회가 참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제 때깍때깍 네. 총선의 시계는 다가오고 있고 예.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요. 급합니다. 예.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국조 1특검 민주당이 좀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오송 참사 유족분들 피해자분들이 내 식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앞서 용혜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연대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네,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송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우리 편의점 시청자분들이라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